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회 법무법인 안다 상속연구소에서 상속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상속 토크쇼는 저와 윤진희 변호사, 김정은 변호사와 함께 상속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알아보고 그걸 이야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재밌게 이 상속 토크쇼를 함으로써 우리 유튜버 구독자들에게 재밌는 주제를 많이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발표할 건데요. 1인 가구와 상속 문제. 이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지금 이제 발표를 할 건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네, 1인 가구.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인 가구. 1인 가구 그러면 이제 혼자 사는 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전체 세대 중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비율이 정말 빨라요. 2015년도만 해도 27%였는데 지금 2019년에는 30%가 됐네요. 전체 세대가 지금 전국에 2만 세대가 넘는데 이 1인 가구 비중이 저렇게 2만 세대가 아니라 저렇게 하면은 더 많은 세대인데 1인 가구가 30%가 되고 그 세대가 워낙 많음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1인 가구냐라고 봤을 때, 통계적으로 좀 보면은 의미가 있는 게, 이 나이가 많으신 분에서는 여성분들의 1인 가구가 많고, 나이가 좀 젊은 축에서는, 남자들의 그 1인 가구 비율이 높더라고요. 다만 이제 20대인 경우에는 대부분 좀 외부 생활을, 결혼하기 전에 외부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남자나 여자나 1인 가구가 많은데, 확실히 나이가 많으면 그 이제 여성들이 더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독거노인들, 그 1인 세대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남자들이 좀 많은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구 소득은 아무래도 1인 가구인 경우에 소득이 전체 가구에 비해서는 낮고요. 절반도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버는 소득이 여기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3천만 원 이하가 대부분. 그래서 1인 가구면 대부분 저소득이고 자산이 별로 없는 좀 그런 세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세대는 제일 많지만. 그리고 이제 소비 지출을 보게 되면 거의 엔겔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주거비나 음식비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1인 가구의 현실입니다. 1인 가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자, 1인 가구를 이렇게 되는 그 동기가 뭐 자발적, 비자발적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일단은 둘이서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은 하지만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그건 부득이 나와야 되는 경우겠죠. 그리고 뭐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비자발적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사유로 1인 가구를 시작하고, 또 재밌는 거는 1인 가구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1인 가구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4%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면 아마 계속 혼자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1인 가구한테 결혼할 의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단은 나이가 많으면 결혼할 의향이 없어져요. 근데 여성이 특히나, 남자들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여성들은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결혼할 의향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50대로 가면 결혼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20대, 30대에서는 예전보다는 결혼할 의향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럼 이 1인 가구의 미래는 어떤가? 예. 자, 은퇴 연령은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 한 62세 정도에서 은퇴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사실은 뭐 경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은퇴를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결혼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니까, 일단은 뭐 다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 친지나에게 상속하고 아니면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생각해 본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박송씨 사건을 보면서 박송 씨가 아직 미혼이거든요. 미혼인데 그 형님과 재산 다툼이 있었고 형님이 그 박송의 그 회사를 관리하고 있던 분인데 이제 뭐 박송 씨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100억대 재산 이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카들이 삼촌 유산은 내 거야 라고 해서 이게 이제 회자되면서 이제 이렇게 싱글인데 나이가 들어가고 자산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이 박송 씨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족이 없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자기의 재산이 조카들한테 가겠구나, 형제들한테 가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속적으로 보게 되면 박송 씨가 죽으면 부모가 살아있으면 부모한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가 없으면 형제한테 갈 것이고 거기도 죽었다면 조카한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죽으면 뭐 누가 제일 좋으냐, 돈 많은 싱글 같은 경우에 뭐 본인은 돌아가실 확률이 높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형제나 조카, 이제 이게 형제가 조카 이렇게 또 물려주는 거니까 가장 최종 수익자는 조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카들이 막 박송 씨 재산 내 거야 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싱글족이 그거 듣고 되게 화가 났죠. 그래서 이러한 재산이 있는 싱글족 1인 가구의 상속 문제를 이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결혼할 가능성이나 의향이 별로 없어서 자기가 갑자기 죽게 되면 그 자산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게 쓰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책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왜 싱글인 삼촌은 조카가 내 재산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왜 싱글족이 반발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는 어렸을 때만 귀여워요, 사실은. 큰 조카들은 안 귀여워요. 큰 조카들은 생각이 많고 재산을 노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 어렸을 때 뭐 학교 안 가고 깐난이고 이럴 때는 귀엽죠. 삼촌 하고. 그래서 껍벅 죽는 삼촌이나 이모 고모들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크면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아니고 그때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든 모은 재산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나중에 사후라도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죽으면 남들만 좋아해요. 조카가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상이 변해서 효도는 조카가 하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은 연금과 사회복지를 통해서 국가가 그 사람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카는 효도하지 않아요. 이거를 자산이 있는 싱글족들, 아니 뭐 자산이 많지 않아도 갑자기 내가 없어졌을 경우에 그 재산이 어떻게 됐을까? 조카는 웃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카는 절대 효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항상 건강하실 것 같죠? 꼭 항상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끔 유언장을 자기 죽음을 생각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유언장은 법률적으로 5가지 작성 방법이 있는데 가장 흔한 방법은 자필 증서를 만들어서 이제 남기는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거는 저기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장인데 뭐 그거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필증서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법률적인 요건들이 간단하지 않아서 전문가랑 좀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 유언의 내용이 나오더라도 자기 지분의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유류분도 좀 많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형제자매 조카들한테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유류분을 대비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돼요. 유언 대용 신탁은 뭐냐면 자기 재산을 살아있을 때 미리 신탁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죽은 이후에는 그 신탁 내용대로 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재산이 죽어도 자기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탁 계약을 설정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좋은 취지이긴 하나 이것도 유류분하고 아직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입법이 아직도 좀 불비해서 아직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이 자기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기 전에 자기가 번 돈을 다 쓰면 되죠. 예. 근데 다 쓰기가 어려워요.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쓰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자기가 번 돈을 다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니면 그 전에 다 써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는 두 가지지, 다 쓰고 죽는 사람은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주변에. 그리고 자기가 재산을 벌면서 버는 데 있어서 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죽으면 필요 없는 재산, 사회에 꼭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환원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젊었을 때 고민을 하면 자기 재산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박송 사건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돈이 많아도 내가 죽으면 그 돈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돈이 정말 자기한테 잘한 사람한테, 아니면 정말 필요한데, 아니면 자기가 평소 뜻을 가지고 있는데 쓰이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사람이 돈을 받아서 즐겁게 쓸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돈이 있는 싱글족들은 미리 명품 변호사 만나서 한번 상담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법무법인 안다의 김정은 변호사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저기 박송 사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정은 변호사님은 만약 그러니까 이 박송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박송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송 연예인이 그 다홍이라는 고양이를 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국에 보면은 뭐 유명 디자이너가 죽을 때 자기 재산을 고양이한테 쓸 수 있도록 유언을 남기고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언장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유언 대용 신탁의 제도를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변호사로서 박송님의 그런 계약서를 좀 작성해 드리고 싶네요. 뭐 외국에도 이제 고양이나 개한테 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상속받을 자격은 없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뭐 재단법인이라든가 단체들한테 후원을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좀 남겨주고 쓰이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는 뜻인 거죠.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기 생각과 맞는 자기 자산이 사후에 그렇게 쓰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카들은 뭐 그렇게 싫겠지만 박송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회원님이 박송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박송이라면, 만약 제가 이제 지금은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없는 박송 입장이라면 저는 아주 치밀하게 설계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재산이 얼마고 내가 얼마 정도 쓰면 되고 나머지가 있다면 그거를 순차적으로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단법인을 미리 만든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재산을 주고 내 사후에라도 그 재산이 쓰이도록 해서 죽어서도 박송의 이름, 그 남겨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면 내 재산이 잘 쓰이고 내가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박송이라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후에라도 그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 만나서 미리미리 준비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저는 이제 그 1인 가구와 상속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일단 토론과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